일단 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전문가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한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을 뛰어넘는 거였죠. 우리가 근데 지난해 10월인가요?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얘기를 했을 때 저 허언이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국제사회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게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발표 내용 중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이라든가 경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를 풀겠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이 대북 정태시 정책을 먼저 포기를 해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국으로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 네. 국내 여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사실 대북 북핵 정책이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오바마 정부의 대북 핵 정책은 수평적 확산 방지였거든요. 예. 확산 방지에서 고안에서 묶어두는 사실상 방치해다 주기 위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미국 대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럼 한반도의 강대강이 이제 굉장히 좀 긴장이 조성되는 에스컬레이팅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역시 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개연성이 굉장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 역시 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이 거의 끌어오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모든 전문가들이나 지혜를 다 발휘해도 사실 해법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10년 연초부터 또다시 좀 굉장히 좀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생존권 수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한번 비난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 이 군사적 위기를 조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일단 우리 남한하고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위기를 조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네. 사실 모든 작년도 마찬가지 목함질의 도발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 미국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은 방위적 수단에서 이 핵폭탄을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목함질의 도발 자체는 자기들이 일으켜 놓은 거죠. 네. 예.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우리한테 혹은 그걸 또 대한민국에 덤터기를 씌운다기보다는 미국에다 덤터기를 씌운 거죠. 예. 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 군사적 긴장 조성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군사적 긴장 조성 자체를 내부의 동원 체제라든가 이런 통제 체제 자체를 또 확고히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지난번 경우는 1차, 2차, 3차 경우는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거 아주 짤막한 이러한 정도의 보도가 사실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번은 아예 해보자고 하면서 이제 달겨든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첫째 수소폭탄 소위 융합탄이 되겠는데 수소폭탄에 성공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놓으면 자기는 이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다. 네. 이것을 또 하고 이 핵 보유국은 결코 자기들은 이것을 쉽사리 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또 우려하는 것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자기들은 이것을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이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자체적인 방위를 위해 가지고 네. 방어를 위해서 이것을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자기들은 주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자위적 방어 국가로서 명실상부에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북한이 자기들이 핵국가라는 그것을 전제하에 네. 이것을 중심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네. 미국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유엔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외교력을 굉장히 강화를 할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소위 새로운 지도자로서 북한에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의 북한의 단순한 이런 최고 수령 혹은 지도자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위력을 가진 네.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바로 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욱 의원님, 앞서 그 어떤 종류의 핵실험이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까 분석을 예,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소폭탄을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만은 네. 과연 지금 이 핵실험 결과 자체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떤 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뭐 자세한 자료를 더 받아야 알겠지만은 예. 여태까지 나온 정보를 봤을 때는 지난 3차 핵실험과 그닥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런 3차 핵실험과 커다란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 특별하게 어떤 시험 장면이라든가 뭐 폭탄의 어떤 뭐 탄두 같은 걸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무조건 믿어라. 네. 이거는 세상에 그런 거를 믿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의 보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거의 한 10만 그 메가톤급의 수소폭탄을 터트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국제사회에 보여준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련 같은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구소련의 경우에는 차르 본바라고 그래서요. 무려 50메가톤짜리 폭탄을 실제 터트린 적이 있습니다. 이 50메가톤 터트렸다는 건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네. 뭐냐면 당장 이 안에 터지는 핵심 그 안에 있는 그 원의 그 화염 구 크기가 거의 한 뭐 4km가 넘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100km 밖에 있는 사람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그런 폭발이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한 900km 떨어진 뭐 아이슬란드 쪽에서는 창문이 깨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것인데 결국 뭐냐면 수소폭탄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네. 최소한 그런 어떤 영향을 밖으로 보여줄 수는 없겠으나 네. 최소한 어떤 증거 뭐 영상이든 뭐든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물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 이런 실험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성과들을 최대한 부풀려서 그게 마치 김정은의 자신이 뭔가 커다란 업적을 낸 것처럼 그 한마디로 업적 부풀리기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예. 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금 아까 뭐 여러 차례 우리 뭐 김 기자님도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그 이런 이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 일단 목적이고 그다음에 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지지부진한 식으로 나가지 말자. 아까도 보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침략을 뭐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뭐 계속 개발을 할 거다. 한마디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북한은 수소탄 시험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될 된다. 부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앞서서 그 정영태 박사님께서 이런 수소폭탄을 보유했다라고 밝히면서 외교력을 좀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북한이 수소탄을 진짜 보유를 했고 이번에 실험도 성공을 했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끊임없이 이 소위 그 핵 보유 국가로서 네. 자기들의 명실상부하게 그것을 갖춘다는 그런 뜻이 사실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핵 보유 국가들이 이 수소 폭탄은 뭐 기본적으로 네.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일단은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해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그 양욱 그 박사께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라든가 이런 징후를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수소폭탄이다, 아니다, 성공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네. 저는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 평가할 때 사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은 첫째 이 핵폭탄이라고 만드는 이런 개발은요, 첫째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수소폭탄까지 만들겠다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는요,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모든 것을 투입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너무 또 섣불리 이것을 또 얕잡아 보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하기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안보적인 어떤 준비를 사실 해야 된다. 나는 예.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핵실험할 때부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단순히 자기들이 핵능력을 가졌다 해놓고 그 능력이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좀 예. 무시를 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것처럼 핵실험 1차, 2차, 3차까지 왔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이것이 블러핑이든 어떻든 수소폭탄에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 네.
저는 오히려 믿어주는 게 낫겠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비하는 그런 그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